4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배열법. 그리고 요거는 따로 좀 숙지를 하세요. 이거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여기 가서 찾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때는 제 거 보세요. 그래서 건물 밑에다가 202 쓰세요. 202. 건물 밑에다가 유인물 드린 거. 유인물 밑에. 거기 건물 밑에 몇 번 쓰라고요? 202. 여기 앞에 번호 있어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밑에다가 108번 치세요. 108. 몇 번 쓰시라고요? 108.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 밑에다 쓰란 얘기예요. 글씨.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밑에다 몇 번이요? 108. 그 다음에 상품 밑에다가 146번. 146번. 그렇죠. 답은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투자휴가증권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배열법 물어보면 이거 외워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 외울 시간 없잖아요. 순서 같은 거 다. 그냥 컨트롤 뭘로 찾으세요? 부채에서 볼 때도 이것도 먼저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써야 된다 그러면 번호가 낮은 거. 가장 나중에 써야 된다 그러면 번호가 뭐 한 거예요? 높은 거. 그리고 지문 잘 읽으셔야 돼요. 뭘로 낼지 몰라요. 먼저 써야 될 때도 있고 나중에 써야 될 때도 있고 그거는 그 시험 내시는 분 맴이라. 그래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동성 배열법 나오면 어떤 분들은 뒤에 읽지도 않고 제일 빠른 거 선택하시는 분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항상 지문 잘 보시고. 그래도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47번은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4번. 그리고 이거 푸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그래서 앞에 보세요. 하나는 암기.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대손 충당금.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 삼각비.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 매출 채권 아닐 때 그러면 대여금하고 무슨 금이요? 미수금. 그래서 영업 외비용. 그러면 4번 나오잖아요. 1, 2, 3번 다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받으러음 있죠? 얘를 보면 안 돼요. 요 밑에를 보는 거예요. 밑에 대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미수금 있죠? 여기 밑에도 있죠. 외상 매출금 있죠? 밑에 있죠. 네. 근데 4번의 선수금은 밑에 없어요. 맞죠? 그래도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대손의 뜻이 뭐예요? 손해보는 거. 대손은 그죠. 손해보는데 왜 손해보는 거예요? 뭐 못 받아서? 네, 돈 못 받아서. 이름의 꽃 또 느려 터졌어. 그래서 대손은 돈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4번의 선수금은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받을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몇 번이요? 4번. 이거밖에 몰라. 근데 시험은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10개 하는데 10개만 나올 수 있잖아요. 나 50개 하는데 50개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나 엑셀이 아는 것만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시험은 운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100% 본인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운도 실력이긴 해요. 공부했으니까 그 운이라도 오는 거죠. 절대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48번 재고자산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재고자산 그때 수량결정 방법에 3가지 있다 그랬어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개별, 선임,
투입.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쓰면 총평균법. 그래서 정답은 1번. 매출총이익법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49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자기합수표. 무슨 수표요? 자기합수표.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번은 아니에요. 왜 아니죠? 자기합수표는 뭐라 그랬어요? 현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적 지출이요? 자본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처리요?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예요. 근데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건물이 얼마가 돼야 돼요? 예, 아니죠. 건물은 20이죠. 20만 원. 예,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아니면 차량 유지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그렇죠. 4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억이 안 나든가 아니면 이해를 못 하든가. 어차피 그 두 개 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50번 50번은 죄송한데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없어서 일부러 두 가지로 만들게요. 하나는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도가능증권. 만약에 이게 단기매매증권이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매도가능증권이면 3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이거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수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3번 다 맞게 해줘야 돼.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인지 매도인지 안 나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뭐야? 비용.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1번. 그래서 요거 잘 내요 시험 때. 단기매매증권.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꼭 누가 나와야 돼요? 수수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51번은 아마 오늘이 화요일이죠. 요속도로 나가면 저기 언제냐, 요번 주 금요일 내지 다음 주 월요일 날 볼 건데 51번은 결산 관련된 거예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고정부채. 그래서 고정부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비유동부채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비유동이면 몇 년 넘는 거죠? 네, 1년 이상이에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래서 요거를 유동성 장기부채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동 나오면 머릿속에서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장기 그러면 몇 년 이상? 1년 이상. 그래서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 될 때요? 1년 이내 될 때. 요때를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해요. 왜냐면 유동 그러면 1년 이내고 예. 장기 그러면 장기가 비유동이잖아요. 그래서 비유동이 유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우리가 돈 갚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은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예전에 대출 받았을 때 원금 갚았어요, 이자만 갚았어요? 이자만 갚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투자를 해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요즘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자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자만 갚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야 되니까 이자가 오르면 갚아야 되는 금액도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다 옛날 얘기하면 솔직히 저는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옛날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아요. 뭐든지 다. 연금부터 해서. 국민연금도 예전에 들으신 분들은 얼마 안 냈는데 혜택 엄청 받았잖아요. 네. 근데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 그건 아닙니다. 원래 뭐든지 다 처음 생겼을 때 뭐든지 하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도요 1, 2회 때는 애들 장난이었대잖아요. 주택관리사도 그렇고 모든 시험들이 대부분 초반엔 쉬워요. 왜냐면 일단 뽑아놔야 되니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일을 못 시켜.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주는 거예요 막.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너무 많이 또 몰리고 너무 많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요즘 난리인 게 저쪽이래잖아요. 전문직들. 예. 근데 또 거기에다 또 전문직도 요즘 또 많이 뽑고 있는 추세예요. 추세가. 그리고 전문직 하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작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한 못 벌어도 대기업 부장과장급 이상들은 벌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밥상은 작은데 숟가락 들고 들고 덤비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전문직 무조건 4년제 대학 졸업이잖아요. 아니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자격증 많아. 그렇죠. 공부만 하기에는 쉽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월급의 차이가 박사님 저 3단계 1년 이상? 아니요, 여기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기가 1년 이상. 아 유동성이지. 예, 유동이 몇 년이네요? 1년 이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뜨리는. 예, 그렇죠. 떨어뜨려놔서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설명드리느라. 예.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회상, 매출금하고 무슨 나옴? 받으러. 그럼 매입 채무는 뭐하고 뭐예요? 회상 매입금하고 지급원. 그래서 몇 번? 네, 1번.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가 반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암기 반, 그 다음에 2의 반 이렇게 보면은 얼추 맞아요. 그 다음에 53번. 그래서 53번 보시면 우리 보조금은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금은 상호 간의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계 배부 순서를 정해라.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강사님, 나 저거 용역 수수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아까 문제에서도 용역 수수 관계가 뭐예요? 용역이요? 일해주는 거. 용역
용역 수수. 그러니까요. 수수가 받고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저쪽 가서 일하고 얘는 이쪽 가서 일하고. 예. 받고 주고받는. 그렇죠. 주고받는 거. 용역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일해주는 거예요. 예. 수수는 뭐예요? 주고받는 거. 내가 저쪽 가서 일하고 저놈은 이쪽 가서 일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가장 정확한 거 상호 맞고요. 단계는 절충 맞고요. 순서 나오면 단계 맞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가장 번거로운 건 뭐예요? 상호예요. 그 다음에 5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그래서 보시면은요 원재료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재료비. 그래서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러면 거기 보시면 기초 원재료 얼마예요? 5만원. 단기 원재료 15 기말 5 그러면 15 나와요. 그 다음에 제공품 기초 직접 노무 경비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어디 갔냐 10만원. 아까 재료비 구했죠 15. 그 다음에 노무비 얼마요 10. 그 다음에 간접비 얼마요 5. 그 다음에 기말 얼마요 5.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죠.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거 백날 써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식 적고 그 다음에 여기 T자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 꼭 뭐를 해보셔야 돼요. 대입해 보셔야 돼요. 계산 문제 못 푸시는 분들은 항상 똑같아요. 공식 못 외우고 그리고 찍어서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역대 최강이었는데 죽어도 안 외우겠대. 냅뒀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연습할 때 10개를 그냥 계산기 만들고 본인 마음대로 더하고 빼거든요. 근데 10개 풀면 8개가 맞아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시험장 가서 다 틀렸어요. 그건 운이잖아요. 그렇죠. 운빨에다 100% 맡기면 안 돼요. 운빨도 내가 어느 정도 딴 거를 맞춘 다음에 운빨에다가 어느 정도 하는 거지. 그냥 대충 그냥 계산기 들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갖고 운으로 찍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도 실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운이 따라오려면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운이 따라오는 거지. 솔직히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진짜 운으로 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운으로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로또는 솔직히 운이죠. 그건 운이 맞는데 그 당첨되는 사람이 우리 살아서 죽을 때까지 몇 명이나 돼요? 열심히 산 노력도 커. 아니요. 근데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갑자기 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일 짜증났었던 게 그 우리 라디오 듣다 보면 이거 있잖아요. 광고 중에 남자한테 그렇게 좋은데라는 그 광고 나오는 그 뭐냐 건강 보조식품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예, 그 아저씨가 로또를 1,000,000원어치 샀어요. 그리고 뭐를 보여주려고 그랬냐면 로또는 일해서 버는 게 아니니까 이거 1,000,000원어치 사도 당첨 안 된다. 사지 말아라를 보여주려고 샀는데 2등이 당첨됐어요. 어머. 그래서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아유 되는 놈은 뭘 해도 된다고. 근데 2등은 얼마예요? 2등이면은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아 진짜? 그래서 결론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끝났죠. 될 놈은 뭘 해도 되는구나. 안 될 놈은 1,000,000원어치가 아니라 1억을 사도 안 될 건데. 로 끝나긴 했죠. 근데 원래 그 아저씨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로또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당첨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 나오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그리고 이 글씨는 초반에는 다 쓰시다가 나중에는 안 쓰고 원래 숫자만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장 가갖고 이걸 언제 다 써요. 아니면 글씨를 줄이시든가. 왜냐면 우리 바쁘잖아요. 시험장 가면.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건 뭐 하세요? 줄이세요.
풀네임으로 다 쓰는 게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시험장 가면 숫자만 쓰지 이거 안 써요. 글씨. 왜냐면 답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이 100이에요. 그래서 총이 100. 그 다음에 기초가 15. 그 다음에 기말이 25.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여기가 90. 그 다음에 이걸로는 답을 못 구해요. 그러면 제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연결해서 외웠잖아요. 한 번에. 그게 왜 그러냐면 요렇게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은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기말 제품. 그래서 단기 제품이 아까 90이라 그랬고요. 기초가 얼마라고요? 10만 원. 기말이 얼마예요? 2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81번. 왜 외우라 그랬는지 이제 이해는 되시죠? 네, 외우면 거기에다가 대입만 하면 맞출 수 있을 정도거든요. 저희 시험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계산 문제를 덜 꼬는 편이에요. 꼬을 때도 있긴 있는데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심각하게 장난을 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좋은 점 같아요. 그 다음에 5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소. 그래서 우리 원가에게 처음에 쪽지 시험 볼 때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원가에 3요소라고. 몇 요소요? 3요소에 뭐뭐뭐 있다 그랬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정답 2번. 그리고 매번 똑같은 얘기 하겠지만 시험 봐서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험 볼 때까지 무조건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절대 잘못된 얘기는 아닌데 무슨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냐면은 아우 저는 이해를 못해서 안 외워져요. 그래도 외우세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한 2, 3년 걸려요. 네, 저도 한 4, 5년 걸렸어요. 근데 왜 오래 걸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회기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예요? 12월 30일까지. 또 공부해갖고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요. 자격증을 따든 못 따든 일단 취업을 해요. 그리고 회사를 한 2, 3년에서 한 3, 5년 정도 다녀요. 그리고 그만두고 공부해보세요. 공부가 잘 될걸요. 근데 왜 잘 되냐면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니까 그때는. 근데 그런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설프게 알아서 시험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지가 공부하기엔 제일 좋아요. 네. 오히려 어설프게 알아갖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랑 본인이 아는 거랑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5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그리고 57번 58번 같이 볼게요. 한 번에. 그래서 설명을 한 번에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은 싼 거. 그러면 지금 물어본 게 개별이잖아요. 거기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비싼 거 몇 번? 네, 1번. 그리고 57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은 다품종, 소량, 주문. 종합은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 지시, 제조 지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럼 거기 보세요. 58번 종합원가가 아닌 거 물어봤죠? 네, 요거 보시면 정답 몇 번이야? 적어 놓은 거, 아니 그 제가 앞에 적은 거 봐보세요. 정답 몇 번? 아니죠. 여기 보세요. 지시서 어디에요? 네, 여기 있잖아요. 개별. 맞죠?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종합원가가 아닌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웠다 그래서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외운 다음에 맞추는 연습도 해야 돼요.
왜냐면 똑같이 줄 때도 있고 비슷하게 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59번은 외우면 맞출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 4가지 있어요. 앞에 보시면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찾아보세요. 그렇죠. 근데 아까 58번에 네? 재료비와 가공비 단순한 아니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 없죠. 예, 없으면 걔는 아니에요. 없으면 그렇죠. 예. 이거 왜 이렇게 제가 축약해놨냐면 거의 시험 문제가 요 안에서 90% 이상 나와요. 예.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있는 거 안에서만 찾으셔도 거의 90% 이상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된다 맞아요. 예. 요거 나중에 저희 계산 문제 때 나와요.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60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기 주소가 네. 있는데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면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해요. 그래도 주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 있다가 다가 아니고 그 안에서 요거는 꼭 써주시라.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등록번호하고 상호 성명만 있으면 조회하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가 필요 없죠. 왜냐면 번호만 넣으면 다 뜨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왜 쓰라고 되어 있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확인하는 거냐면 대부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회사 이름하고 사장님 이름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 회사 사장님 이름은 알잖아요. 거래처 사장님 이름은 몰라도. 요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하고. 예, 왜냐면 가짜로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차. 근데 뭐 요즘에야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실수할 일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60번의 정답은 3번인데 왜 3번이냐면 앞에 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사업자 뭐요? 등록증.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하고 20일. 네. 근데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예요? 가능해요. 그리고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국가에서는 2일 이내에 발행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엔 3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 탁탁탁 치면은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 주면 위험하다 이런 거 다 뜨잖아요. 만약에 뭐 체납액이 있어.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범법자야.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발행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확인하는데 옛날에는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인하는 게 금방 끝나잖아요. 그냥 앉아갖고 주민등록번호 탁탁탁 치면 이 사람 인적사항 다 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2일 안에. 그리고 웬만하면 당일날 발행해줘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 공급자 안 됐어요. 난 그건 몰랐는데. 그러니까 범법자도 무조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위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사기꾼, 막 전과 5범이야. 이런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돈은 많잖아요, 또. 그러니까 못 써요. 바지 사장 쓰죠. 예, 월급 주고 바지 사장을 왜 써요? 자기 이름으로 못 하고 걸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이거 코로나 전에 바지 사장 유행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제 장담하는데 뉴스에 1년에 2-3번 정도 바지 사장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취업이 힘들어지면 바지 사장이라는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면 월급을 한 350, 400씩 주니까. 그 대신 잘못되면은 네가 들어가는 거다. 그 책임지고 월급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 식당 가서 죽어라고 일하는 거보다 바지 사장으로 바지로 앉아 있으면 돈 벌잖아요. 그럼 내가 위험은 하지만 돈은 버니까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요것 때문에 20일 전 것까지 해줘요. 며칠 이내에 신청해라? 20일. 그래서 그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며칠 전까지는 빼주겠다? 20일.
왜냐하면 20일 안에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좀 잘 봐두세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내가 사업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은 하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요건 이제 딴 얘기이긴 한데, 세금계산서 관련돼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쉴게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두 매 발행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랑 공급 뭐요? 받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매를 발행을 해요. 그 다음에 발행은 언제 하냐면 공급 시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물건 줄 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냐 그런 건 이제 앞으로 문제 풀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요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는 일단 법인은 무조건 발행해야 되고, 개인 중에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그러니까 매출액이 2억 원 넘으시는 분들. 근데 이게 내년에 저희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내년 7월 달에 1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대부분의 진짜 영세한 업체들 빼놓고는 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라. 이게 목표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개인 사업자 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를 했어. 근데 1억이 넘었어. 그러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종이로 발행하면 가산세네요. 가산세가 1%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발행. 컴퓨터로 빼라는 거예요? 예? 컴퓨터로 빼서. 그렇죠. 결론은 컴퓨터로 주고받으라는 얘기죠. 종이로 주고받지 말고. 그래서 국가는 항상 똑같습니다. 말 안 듣네. 그러면 갔다 오세요. 아니면 돈 더 내세요.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 두 가지잖아요. 돈 많이 내는 거랑 갔다 오는 거. 내년 7월부터 1억은. 예, 1억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송이라는 걸 해야 돼요. 국세청에다가. 이게 국세청이 편해서 이걸로 바꾸는 거거든요. 왜냐면 국세청에다 전송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발급한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동시에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동시에 다 돼요. 왜냐면 솔직히 다음 날이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오늘 하는 게 낫지. 괜히 또 내일 모아서 하려고 그러다가 깜빡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깜빡하면 또 1000분의 3, 1000분의 5만큼 또 가산세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11시 30분까지 쉬었다가 또 풀 시간 드릴게요.